네, 주말의 날 도전. 네. 그렇죠. 오늘 활기차게 출발을 했습니다. 네. 자, 오늘 또 활기차게 출발을 위해서 우리를 또 이끌어주실 소중한 세 분 자리에 모셨습니다. 네. 먼저 우리 소중한 정미 씨. 까꿍!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귀염둥이 남정미입니다. 네, 정미 씨 저럴까봐 소개 안 할 뻔했어요. 네. 근데 사실 자. 저희가 낮에 방송하잖아요. 네. 살짝 졸음이 오실 수도 있는데 정미 씨 보고 깜짝 놀라서. 깜짝 놀라서 깨실 것 얼른 같습니다. 정신 차리시고 채널 고정하세요. 네. 좋습니다. 자, 워킹맘 얘기를 했어요. 저희가 전업맘과. 이제 정미 씨도 나중에 이제 일을 하면서 그럼요. 그렇죠. 가사와 일, 양립을 둘 다 잘 섭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지금 우리 이제 프로그램 하면서 되게 많은 멘토분들한테도 얘기도 듣고 그리고 노하우 같은 것도 전수 받고 그리고 방법들도 많이 있고 찾아보니까 이제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혜택 받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서 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생각입니다. 정민 씨는 일단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체력적으로 체력이 좋으니까요. 네, 뒷받침 그렇죠. 되니까요. 예. 결혼하기 전에 다 저렇게 말씀하시죠. 네. 네. 결혼한 다음에는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해야 돼요. 항상 먼저 얘기하는 거지만, 뭐 이제 다 몸에 문제가 없으니까 네. 결혼이 시급합니다. 국가와 정부가 빨리 나서서 빨리 중매를 서주십시오. 지금 국가에서 대대적으로 정미 씨 위해서 정미 씨 시집 보내기 대프로젝트 지금 시작하고 예, 있습니다. 그렇죠. 감사합니다. 빨리 좋습니다.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성 취업 내비게이션 정미랑 취업 컨설턴트 오랜만에 또 돌아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니엘 취업 컨설턴트 정미란입니다. 네. 이제 며칠 사이에 그렇죠. 워킹맘으로 돌아왔어요. 아직 마음은 안 애는 마음은 아직 아니라 없어서요. 워킹 세댁. 네, 워킹 와이프. 네. 한창 뭐, 벌 때죠. 자신 있으세요? 저는 양립을 다. 사실 저희 업계에서 결혼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이를 키우시면서도 잘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출산 시기에 잠깐 사라지셨다가 다시 이제 화려한 컴백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미리 준비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그 정미랑 컨설턴트는 완전 진짜 초신혼이잖아요. 그렇죠. 신혼여행 갔다가 바로 오셨으니까. 네. 뭐가 제일 좋았어요? 신혼여행 가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게 제일 좋았어요. 아까 대기실에서 얘기한 건 좀 틀려요. 알겠습니다. 뭐 저희가 여기까지 방송이니까요. 낮에 방송을 네. 하다 보니까 심야 방송이면 저희가 조금 할 텐데. 아쉽네요. 좋습니다. 또 한 분 자리에 모셨습니다. 네. 여성 취업 4개 맡겨라 김유아 취업 컨설턴트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유아 취업 컨설턴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김유아 취업 컨설턴트는 특이한 전적이 있잖아요. 어떤 경호원 출신이시고 맞아요. 네. 체력은 뭐 우리 정미 씨보다 보기엔 약한데 맞아요. 훨씬 더 세실 거고. 그럴지도 몰라요. 그렇죠? 안 까불고 있습니다, 옆에서. 자, 양립을 양쪽을 다 섭렵할 자신 있으세요? 저도 물론 고민은 해봤는데요. 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강인한 워킹맘이 되기 위해서 강력한 체력과 그리고 모든 것들이 뒷받침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많은 운동으로 체력을 뒷받침하시면 아무래도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출산 기념으로 송판 50장 격파하고 막 이러시면 굉장히 훈훈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군인 같아요. 모범 답안. 그렇죠.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이제 여성에게 잘 맞는 직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네. 오늘 알아볼 직업이 도로교통사고 감정사란 직업이에요. 네. 네. 혹시 뭐 이제 살면서 교통사고를 당해보셨거나 뭐 그러시면 안 되겠지만 내보신 적 있으세요? 있죠. 뭐, 그거야 뭐. 네, 운전하면서 전문가- 한두 번은 다 있어요. 제 주위에 사고 나면 저한테 전화 다 옵니다. 이거 감정사?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굉장히 많이 알고 계세요, 정말. 저는 이제 감정사는 아니고 사설, 민간, 민간 감정, 자체 감정. 그래서 이제 말해줘서 조금 틀리는데 거의 다 맞습니다. 네. 주로 그럼 어떻게 처리를 하셨어요? 사고를 뭐 당했거나 내셨어요? 보험사에 전화해요. 저는 무조건 도망가라. 이러면 큰일 난다. 라고 꼭 말을 해주고요. 네. 네. 보험 부르라고 하죠. 맞아요. 보험 부르는데 이제 보험도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뭐 과실. 어느 쪽이 서로 유리하게. 어떤 과실. 그러면 이제 뭐 그런 것도 좀 디테일하게 좀 얘기해주고. 뭐 감정사 저 괜찮죠? 충분히 그 보상이 마음에 드셨어요? 그렇진 않아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네네. 있죠. 네, 맞아요. 왜냐하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사고가 나면 무조건 불러야 될 사람이 두 군데 있죠. 경찰하고 보험사. 맞아요. 이제 연락을 하는데 사실 이제 언제 어떻게 하고 상황 설명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충분히 가해자의 입장을 설명을 해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이제 확실히 좀 구분간이 어려워지는데 이제 네. 도로교통사고 감정사는 이제 객관적인 자료를 분석하고 네. 해석을 해서 가해자도 피해자도 어느 정도 이제 손해를 보지 않고 이제 본인이 한 일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질 수 있게끔 해주는 이제 도로 위의 해결사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요. 저는 예. 그거는 많이 들어봤어요. 그 교통사고 조사하시는 네. 분들 있잖아요. 근데 감정사는 사실은 맞아요. 감정은 경찰분이 오셔갖고 그렇죠. 과실 네. 따지고 감정하는 게 아닌가 싶었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보험회사에서 와야 이제 그제서야 스피드마크 이렇게 찍고 막 이렇게 하지 맞아요, 않나요? 맞아요. 그리고 뭐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일단 목소리 큰 놈이 이기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뒤에 목 잡고 내리거나 뒤에서 박으면 무조건 클락션 빵 이렇게 하고 있으라고 막 선배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감정사라는 직업 진짜 처음 들어보거든요. 저도요. 이거 네. 뭐 진짜 직업이 있는 건가요? 이거 어떤 직업이에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셨다시피 도로교통 감정사라고 하면 다소 낯설고 좀 어렵게 들려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도로교통 감정사는 말 그대로 교통사고가 났을 때 그것에 대해서 조사하고 분석하는 부분을 체계적으로 담당하는 역할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 교통사고가 나면 가해자나 피해자가 있기 마련인데요. 그때 각자의 주장하는 방식이 다르게 되는 거죠. 이때 도로교통 감정사가 보다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 사실 규명을 해주는 직업이라고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뭐 감정사, 교통사고, 감정사 이 구체적인 업무가 굉장히 궁금해지는 게 네. 모든 증거는 현장에 있습니다. 탐정이 되셨어요. 현장을 무서워요. 딱 보존을 하고 대신 뒷차는 반장님 같은 명탐정 코난 많이 보신 것 그렇죠. 뒷차는 굉장히 막혀있든 말든 맞아요. 현장은 무조건 보존을 해야 된다. 뭐 우리가 그러고 또 보면 이런 직업 기훈 씨한테 참 잘 어울리는 그래요, 직업이 될 것 맞아요.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들하고 의심하고. 하는데 네, 맞아요. 끊임없이 캐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분석을 하고 좀 디테일할 것 같아요. 와서 현장에서 보고 이건 좀 과실이 이렇게 됩니다. 뭐 이 맞아요, 정도는 맞아요, 아닐 것 맞아요. 같아요. 네. 감정사라는 이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이건 다이아몬드예요. 이건 금이에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감정을 한다. 맞아요. 더 디테일해진다. 뭐 이런 얘기 아닐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우선은 도로상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조사를 하고요. 네. 교통 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계셔야 되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사고가 왜 일어났는지 정확한 원인을 규명을 하고 해석을 하셔야 되고요. 때로는 왜 이제 뭐 시사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 보시면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이제 네. 컴퓨터 화면으로 재현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맞아요. 이런 상황이었을 것이다. 뭐 그렇게 이제 재현을 하는 것까지도 있으시고요. 뭐든지 시작을 해서 조사를 했으면 결과가 페이퍼로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감정서 작성까지.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이제 양쪽에 어떻게 처벌이 되고 어떻게 보상이 될지 그 일련의 업무를 다 담당하시는 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네. 업무가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 디테일하네요. 교통사고 나서 굉장히 전문적이에요. 경찰서 형사 같은. 가잖아요. 경찰서 가면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어떻게 그 선생님 차가 어떻게 되세요? 저 SUV 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랍을 엽니다. 막 SUV가 있었는데 없네. 트럭으로 합시다. 딱 놓고 미니카로. 당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꽝 그게 이렇게 사실 된 거. 잘 이해를 이렇게 하는 데 도움이 됐는데 되죠. 지금 말씀하신 거보다 네. 훨씬 더 디테일해요. 네, 그렇죠? 맞아요. 근데 우리가 사실 이 도로에서 사고가 나게 되면 굉장히 양측이 다 예민할 수밖에 맞아요,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이런 감정사란 이런 분들이 그 양측을 모두 수긍하게 하려면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구체적으로 좀 어떤 자격들이 필요할까요? 네, 바로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자격증이 필요한데요. 네네. 이 자격증은 작용기본법에 의거해서 2001년도 11월에 민간 자격증으로 설립이 되었다가 2007년도 4월에 국가공인 자격증으로 오. 획득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러한 경우에 시험 응시는 만 18세 이상으로 학력에 대한 제한은 없고요. 자격증을 취득을 하셨는데 취소가 되었을 경우에는 1년이 경과가 되어야 응시가 가능하시고 네. 또 부정행위를 저지르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3년이 경과하셔야 자격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격이 취소될 예. 수 있는 경우도 있나요? 감정을 잘못하면 취소되고 이러는 건가요? 아니면 뭐 그에 걸맞지 않은 어떤 뭐 사건 사고들을 저지른다? 모든 이제 뭐 공공기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도로 교통 감정사기 때문에 음주 단속이 되면 그런 것도 정말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예. 더 민감하시죠. 그렇죠. 제 친구가 그 면허증 있잖아요. 운전면허증이 한 종류가 아니잖아요. 네. 네 종류를 네, 다 네, 땄었어요. 오. 원동기부터 시작을 해서 네. 다 2종, 뭐 1종, 대형 다 땄는데요. 오토바이 스쿠터 타고 가다가 음주운전을 해서 걸렸더니 아이고. 그 모든 게 다 취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자질을 일단 갖추지 않았다라고 그래요, 판단하는 그래요. 거죠. 그래서 이거 물어보고 싶어요. 그럼 예. 자격증도 필요하고 자격도 맞아요. 필요하지만 인성이나 아니면 이제 요구되는 자질 같은 것도 그래요, 필요할 것 그래요. 같은데. 예. 사실은 뭐 이제 학교 다니실 때 선생님이 그런 분이 계세요.
많이는 알고 계신데 전달을 잘 못하시는 선생님이 계시고 혼자만 많이 알고 계시는 그렇죠. 지식은 가득 차신데 네. 주지를 못하시는 분이 계시고 안타깝죠. 이제 조금 더 많이 알고 계시는데 저희한테 이제 쏙쏙 잘 전달되게끔 해주시는 교수님이 계시는데 네. 그런 것처럼 이제 말씀하신 자격증이 있어야지 활동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런데다가 기본적으로 이제 판단력이나 이제 자료 분석 능력 그런 부분도 가지고 계셔야 되고 사실은 말씀드린 것처럼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고 양측이 있기 때문에 딱 상황을 봤을 때 사람들이 저희도 대부분 선입견이 들잖아요. 아, 요거 뒷차가 잘못한 거.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먼저 선입견이나 편견을 가지고 가지 않으시는 거. 어느 한쪽의 입장에 치우쳐서 그쪽에 유리한 상황으로 해석을 해가지 않는 좀 중립성이나 객관성을 유지하시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저 사람이다 객관성. 보면 참 이게 객관적이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도로 교통사고 감정사 같은 경우는 심판이에요, 심판. 그럼요. 그렇죠. 심판은 판사. 그렇죠. 심판. 요새 야구가 한참 붐인데 네. 야구가 심판 한번 잘못 보면은 화납니다. 큰일 나죠. 뭐 어찌되었든 그래요. 그렇다면 도로교통 감정사가 되기 위한 교육 과정에 대해서 이제 좀 본격적으로 네. 저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어떻게 있을 것 하면 같아요. 될까요? 어떤 교육부터 예. 듣기 시작하나요? 네, 시험을 주관하고 있는 도로교통공단에서는 그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모든 내용들이 시행이 되고 있지가 않아요. 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자격 취득을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시내 구비되어 있는 교재를 구입하셔서 네. 독학을 하시거나 오. 혹은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온라인 강의 같은 경우에는 각 과목당 시행이 되기 때문에 네. 온라인 강의를 수강을 하시거나 혹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 가시면은요 소식지나 사례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는 국가 자격증임에도 불구하고 독학해야 공부는 된다. 독학이라는. 야, 이거 상당히 놀랍네요. 어렵네요. 네. 그래도 우리가 굳이 참고할 만한 어떤 사이트, 그래, 뭐 이런 사이트.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교육기관. 온라인 강의 같은 경우는 금전적인 것도 좀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그러니까요. 생각도 해보고요. 네. 어떤가요? 네, 저희가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많은 자격증들이 온라인 강의 수강이 가능하셨는데요. 지금 도로교통사고 감정사도 온라인 강의 수강이 가능하신데 그 교육하시는 기관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 좀 다양하게 알아보시고 온라인 상담도 받아보시고 결정을 하시는 게 좋고요. 지금 몇 개 사이트를 알려드리면 이제 에듀윌, 그다음에 edupd.com 그리고 뭐 라이센스 114나 뭐 OK 에듀플러스 등등이 있는데요. 그 1차와 2차 시험을 묶어서 대비반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금액은 뭐 29만 원, 38만 원 이제 각 사이트마다 조금씩 틀리신데 이제 시험에 임박해서는 가격을 조금 할인해서 다운시켜 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 모든 사이트에서 이제 기출 문제나 이런 건 같이 제공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비교 분석해서 여러분들께 적합한 사이트를 선택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로교통 감정사가 예. 되기 위해서는 컴퓨터를 꼭 사야 된다.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일단 지금 네 그러네요. 우리가 지금 도로교통사고 감정사라는 직업이 생소하잖아요. 네. 또 시험도 독학을 해야 된다 그러고 사이트도 몇 개 없지만 들어가서 이제 사례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으면 공부를 하면 되는데 요 그 자격 시험이 어떻게 치러지는지 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검정 절차는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요. 시험에 대한 접수라든지 시행에 대한 방법, 그리고 합격자에 대한 결과 발표, 그리고 자격증에 대한 접수까지 가능해 한데요. 시험은 1차와 2차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네. 1차의 경우 다행히도 객관식이에요. 사지선다형 4과목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네. 총 각 과목당 25문제씩 총 100문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네. 시간은 150분 정도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각 가락이 40점이에요. 그래서 40점 이상 60점 평균을 맞으시면 1차 시험은 합격하실 수가 있고요. 네네네. 또 2차 시험회 같은 경우에 안타깝게도 주관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0점짜리 문제 2문제 그리고 25점 문제 3문제 중에서 총 5문제거든요. 이 중에 50점 1문제, 25점 2문제를 선택하셔서 기술하시면 되고요. 네. 시간은 1차와 동일하게 150분 그리고 60점 이상을 받으시면 합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단 이게 시험이 하루에 걸쳐져서 1차와 2차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1차 시험을 불합격하실 경우에는 2차 시험은 무효 처리가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어떤 시험이든 일단 1차를 통과해야 또 2차를 볼 그렇죠.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긴 그렇죠. 한데 쉽지만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그래요. 들고 공부 좀 열심히 해야겠네요. 근데 저희가 네. 한번 봐보고 싶네요. 그렇죠? 김은 씨 정도면 지금 아, 가지고 근데 있는 상식으로는 지식이 워낙 많기 충분히 때문에.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대신 공평하지가 않아서
네, 저는 맞아요. 딱 봤다. 예쁘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저 아는 사람이면 그럼 네가 이렇게 말해야지 유리할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보는데 네. 어찌되었던 좀 디테일하게 시험 과목과 좀 내용을 좀 알면은 시험을 보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싶어요. 저를 위한 방송이네요 오늘. 네. 잘 들어주시고요. 네, 네. 네. 1차 시험의 경우 이제 네 과목을 보시게 되는데 이제 교통 관련 법규, 교통사고 조사론, 그다음에 교통사고 재연론 그리고 차량 운동학 좀 생소한 단어들이 많이 나오시는데요. 네. 제가 과목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네. 그 약간 뉴스 들으시는 느낌이 나실 수도 있어요. 네. 교통 관련 법규는 도로교통법,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그리고 교통사고 조사론의 경우에는 현장조사, 인적조사, 차량조사, 네. 그리고 교통사고 재연론에는요 탑승자 및 보행자 거동 분석, 차량의 속도 분석 및 운동 특성, 충돌 현상에 의해 교통사고 재연 프로그램 여기 나오시고 저는 차량 운동학이 제가 만약에 시험을 본다면 제일 난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기초 물리학, 운동 역학, 마찰 계수 및 견인 계수. 제가 숫자와 물리에 굉장히 약해서 그러네요. 네, 저는 도전하지 못할 직업이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예. 그 2차 시험의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이 객관식으로 서술을 하셔야 되는데 보시면 이제 조사 분석서 작성, 재현 실무에 관한 질문 이 나오시고요. 그리고 교통사고 조사 분석서 작성 방법, 교통사고 조사의 종합적인 지시, 또 뭐 도면 작성 능력 등의 항목을 평가를 받게 되시고요. 네. 조금 더 세부적인 사항들은 그 도로교통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정확하게 확인이 가능하세요. 네. 그럼 말씀 쭉 들어보니까 이 도전은 나중에 하는 걸로 제가 마음을 좀 먹어야 되지 않을까. 김 씨가 숫자와 물리에 약하다고. 1, 2차 이거 굉장히 자신 있었어요. 뭐 도로교통법, 뭐 현장조사, 인적조사, 네, 차량 괜찮은데. 굉장히 자신 있었는데 네 번째에서 네, 뭐 물리학 이런 거 나오면서 마찰학, 뭐 운동계수 나오고 운동계수 나오고 네. 마찰은 불나나요? 뭐 이런 생각 들고요. 어쨌든 네. 맞지 않네요. 근데 저는 또 궁금한 게 이런 이 뭐 도로 교통과 관련된 일을 하셨던 분들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혹시 그런 분들이 시험에 응시하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혹시 뭐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없나요? 그래요. 네,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전부 면제와 그다음에 일부분의 면제가 있습니다. 전부 면제도 돼요? 네, 전부 면제의 경우에는 2차 그 기초 물리학이 조금 면제가 있었는데 그 부분만. 네. 안타깝게도 1차 시험이 합격되신 분이 다시 전부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또 일부 면제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에서 교통안전 전문기관 또는 외국에서 4년 대학 부설에서 교통사고 조사 과정을 105시간 이상 이수하신 분이 이수증을 제출하신 경우하여 또 교통 관련돼서 교통사고 조사에 대한 경력이 10년 이상이 되시는 전직 분들께서는 경찰관 분들 네, 이렇게 그런 되겠네요. 분들께서는 그렇죠? 네. 경력이 10년 이상이 되시면 경력 증명서를 제출하셨을 경우에 일부의 과목이 면제가 되는데요. 그 일부의 과목은 교통 관련 법규와 교통사고 조사론이 면제가 되면서 시험은 75분으로 시험 시간이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안 되겠네. 차량 운동하고 안 빠지네요. 안 빠지네요. 예. 경찰 네. 아저씨들도 보셔야겠네요. 그렇죠. 그거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빠지지 않네요. 안 되네요. 안 되네요. 안타깝네요. 근데 가끔 가다가 왜 이제 S본부에서 그것을 알려주마 이런 프로그램 같은데 보면 교통사고 나면 막 어떤 아저씨들이 나와서 여기서 이 차는 뭐 이렇게 원심력 때문에 이렇게 돌아오고 뭐 이런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그렇게 보면 아 저런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이제 지금 뒤늦게 피해가 커지고 나서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고 즉각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 하는데 우리가 오늘 하고 있는 도로교통사고 감정사가 딱 그 직업이잖아요. 요 그 자격을 취득하면 어디 여러 방면에 취직할 수 있겠죠? 예, 물론 그것을 알고 싶다 해도 취직할 수 있습니다. 네, 자문위원으로 경력이 쌓이시면 나오실 수 예, 예, 있겠고요. 우선 이제 경찰 공무원 시험을 응시하실 때 4점 가산이 있으시고 이제 근무하시는 중에 승진에 0.3점의 가산점 있으시고요. 그리고 시험을 주최하는 그 도로교통공사에서도 신규 직원을 채용하실 때 가산점이 있으신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직업 중에서 시험의 기회가 사실 가장 적은 자격증이에요. 1년에 한 번 있으시고 올해는 9월 15일에 예정이 되어 있으시고요. 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1차와 2차 시험을 같은 날 동시에 응시가 가능하세요. 그래서 1차를 오전에 보시고 2차를 오후에 보게 되시는데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뭐 사람들이 좀 못했으니까 내가 위로 올라가서 뭐 자격증을 취득하신다거나 하는 거는 좀 없으시고요. 보통 국가고시가 그렇죠. 네. 네. 그리고
1년에 한 번이시기 때문에 이제 자격증에 대해서 좀 많이 알아보시고 준비를 충실하게 하시는 게 저희처럼 힘들어하는 과목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은 네. 준비가 좀 필요하실 것 같고요. 그래요. 2008년부터는 사실 합격률이 20% 이하로 많이 낮아진 상태. 예, 이시기 때문에 준비를 좀 찬찬히 많이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2008년도부터 국가 자격증을 응시하는데 시험이 합격률이 20% 밑으로 낮아졌다 하면은 네. 시험 문제가 점점 쉬워질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본적으로 국가고시는 다 올라야 되거든요. 시험이 어려우면 안 되니까 좀 내려주고 조절이 가능하기 조절이 때문에. 가능을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딱 지금 노려봐야 될 것 그렇죠, 같은데 이제 그렇죠. 9월 15일이면 한 3개월 정도 남았네요. 그렇죠. 3개월 바짝 공부해서 바짝 하면은 1차, 되지 2차 다 않을까. 합격을 해야 될 것 같다는 그렇습니다. 생각도 드네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 이거는 뭐 이 감정사라는 직업으로 취업을 하시는 것보다 이제 그 뭐 우리 지금 그 다른 곳으로 취업을 하기 위한 가산점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게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예. 그쪽을 위해서라도 좀 이렇게 미리미리 공부를 해두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다면 이것을 전문으로 했을 경우에 감정사 전문적으로 자격증을 땄을 경우에 취업은 과연 어느 방향으로 할 수 있을까요? 네, 자격증을 취득하시게 되면은요, 교통 관련한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공무집행을 수행하는 곳이 있잖아요. 그래서 경찰서라든지 그다음에 헌병, 검찰 및 법원 관련 공무원 등이나 또는 일반 기업체 중에서 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나 손해보험사정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설 감정소 등으로 저희가 취업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프리랜서는 아니군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취업하게 이렇게 되는 안정적인 직장이 또 취업을 할 수 있으니까 공부해볼 만하다는 생각도 드는데 네, 맞아요. 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취업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 수입을 예상할 수 있을까요? 갑자기 두 눈이 반짝반짝거리시는데. 경력이 나오면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취업처가 조금 이제 민 공공기관 좀 다양하기 때문에 취업처에 따라서 근무 시간이나 뭐 근무 조건 좀 상이하신데요. 보통 초봉은 2,000에서 2,500만 원 정도 네. 되시고요. 경력을 열심히 쌓으시면은 뭐 4,800에서 6,000만 원 이상도 이야. 가능하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굉장히 저희가 사고를 당하거나 냈던 사람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전문직이시고요. 전문직인 경우에는 얼마나 이제 성과를 내셨고 네. 경력이 있으시고 능력이 있으신지에 따라서 이제 연봉은 조금 차등이 생기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것도 경력이 쌓이고 그래요, 내 능력에 따라서 연봉은 더 올라갈 수 있다고 하니까 좋네요. 예. 저는 이게 보통 말씀을 처음에 들었을 때 현장에 직접 나가서 네. 뭐 보고 뭐 이런 게 전반적인 전부의 일일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요. 보통 현장에 있는 무엇인가를 알고 와서 여기서 좀 과학적으로 그렇죠. 분석을 하고 분석을 하고. 감정도 해야 되고. 멋있네요. 멋있네요, 그렇죠? 진짜. 네. 그리고 이거 지금 자격증 소지하고 취직이 되신 분은 막 대한민국이 교통사고 1위 국가입니다. 그러면 막 웃으실 것 같아요. 아, 내 돈벌이가 좀 늘어나겠구나 이러면서. 요거 전망은 어떤지 이 직업 전망 좀 봐주십시오. 앞으로 전망 어떻게 예. 예측하시나요? 네, 요즘 집은 없어도 차는 필수로 구입을 하고 그렇죠. 있는 시대예요. 맞아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한 가구당 한 대 이상의 평균 차량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차량의 수가 증가하는 만큼 교통사고의 수도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1년에 9만 건, 하루에 2,400건의 교통사고가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도로교통 감정사라는 직업의 전망은 매우 좋을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여성들에게 적합한 직업으로 오늘 소개를 해주셨잖아요. 끝으로 좀 도전하고자 하는 여성분들께 한마디 짧게 해주시죠. 뭐 저희가 추천해드리는 직업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제 쉽게 적은 시간을 투자해서 바로 시작하실 수 있는 직업이 있는가 반면에 이 도로교통사고 감정사처럼 좀 1년에 한 번 있는 시험이고 저희처럼 괴로워하는 과목을 공부하셔야 되고 네. 준비가 많이 필요하신 게 있지만 이제 흔한 말이 있죠. 뭐 인내는 뭐 쓰지만 열매는 달다 한 달다. 것처럼 열심히 노력하신 만큼 분명히 성과를 얻으실 수 있기 때문에 네. 또 저희는 이런 쪽을 힘들어했지만 이런 쪽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신 준마렐라 분들 계실 거거든요. 네. 도전하시면 결실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도로교통사고 감정사란 직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너무 좋은 직업인 것 같아요. 네, 멋진 그렇죠? 직업이죠. 네. 도움 말씀 주신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